안녕하세요. 나딩스의 돌봄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관계적 돌봄으로서의 윤리, 나딩스의 윤리를 살펴보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감정으로서의 자연적 돌봄과 윤리적 돌봄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이 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나딩스, 그리고 나딩스가 이어받은 이 흉, 도덕에 관하여서 이 흉의 생각을 많이 이어받고 있습니다. 흉이 자연적 돌봄에서 윤리적 돌봄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돌봄은, 윤리는 나딩스에겐 돌봄과 윤리가 같은 거니까요. 윤리는 보통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 흉으로부터 시작돼서 이 도덕적 판단, 도덕의 원칙은 이성이 아니고 어떤 자기의 느낌이나 소감, 이 도덕적 판단에 선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첫 번째 생각의 시발점을 가져온 거죠. 그리고 이걸 이어받는 분이 나딩스입니다. 감정, 이성으로서의 자연적 돌봄, 자연적 윤리가 아니고 감정이라는 거죠. 감정으로 가져온 겁니다. 감정을 가져온 경험을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한 이 흉의 생각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도덕성이라는 것이 이성적 판단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합리성이 아니고 지각이라는 거죠. 이 흉은 지각을 두 개로 봅니다. 인상과 관념이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인상은 강한 지각이고,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흐릿한 지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상과 관념, 인상은 광한 지각이고 관념은 흐릿한 지각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총 3권, 인간 본성에 관하여 3권이 있는데 도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요. 나딩스라는 분이 이 정의와 배려라는 또 책도 있는데요. 이런 책을 쓰기 위해서 혼자 생각해내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그 이전 사상가들의 생각을 검토한 후에 본인이 이제 감정으로서의 자연적 돌봄과 윤리적 돌봄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감정으로서의 자연적 돌봄이 나올 수 있게 된 계기는 흉의 이 도덕에 관하여 책에서 많이 가져온 겁니다. 흉은 자연적 돌봄, 자연적 윤리에서, 자연적인 윤리에서 도덕적 윤리가 나온다고 보는 거니까요. 유사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흉에게서 도덕이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덕은 이성에서 유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딩스는 감정이라고 말하는데, 이 흉은 감정이라기보다는 경험 혹은 인상, 지각 이런 데서 나온다는 거죠. 인상과 관념에 관한,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의 느낌과 소감이 내가 싫은 걸, 내가 싫어하는 것이 악에 가깝고 좋아하는 게 선에 가깝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쾌락을 늘려주는 것이 선에 가깝고 고통을 주는 게 악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말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흉에게 도덕이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도덕에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도덕은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성에서 유리할 수 없다고 이렇게 도덕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흉, 인간 본성에 관하여 3권이죠. 도덕에 관하여 이것에 따르면 이성은 우리 행동과 정념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는 한 도덕성이 오직 이성의 연역을 통해서만 발견된다고 우기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말해놓고 있습니다. 도덕적 판단은 이성의 산물이 아니라 감정의 산물, 흉의 경우는, 나딩스의 경우는 감정의 산물이지만 흉의 경우는 경험의 산물 혹은 느낌이나 소감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흉의 시각에서 이성과 감정은 다른 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이 비활동적 원리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행동과 정념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반면, 감정은 활동적 원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유발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을 이어받은 나딩스는 인간 도덕성이 감정 위에 세워지고 그 속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흉의 입장을 수용합니다. 그녀 역시 윤리적 행위의 뿌리를 감정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딩스는 특정한 감정과 태도 및 기억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낀다는 건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태도도 마찬가지고요. 기억도 있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모든 인간 존재에게 자연스럽고 접근 가능한 돌봄 형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대부분 학자들은 보편적인 토대를 찾고 싶은 겁니다. 보편적인 토대. 모든 사람이 감정을 통해 나딩스는 돌봄이 보편적 토대라고 보는 거죠. 모든 사람이 감정을 통해 돌봄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돌봄 윤리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나딩스는 감정을 자연적 돌봄의 감정과 윤리적 돌봄의 감정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전자 자연적 돌봄의 감정, 이 전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곤경에 대해 자발적인 반응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면 두 번째인 윤리적 돌봄의 감정은 자연적 돌봄의 감정과 내가 반드시 보살펴야 한다는 감정이 일치하지 않을 때 돌봄을 실천하기 위해 의지적인 노력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자연적 돌봄의 관계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선, 좋음이죠. 굿이라고 하는데 좋음, 선이라고 지각하는 인간의 상태와 동일시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망하고 얻으려고 애쓰는 것은 그 상태인 거죠. 좋은 상태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누구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되려는 동기를 주는 것은 돌봄, 즉 그 특수한 관계 속에 있으려는 우리의 열망입니다. 우리는 돌봄 관계 속에 남아있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이상을 고양하기 위해 도덕적으로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연적 돌봄은 돌봄을 하려고 마음먹은 다시 하겠습니다. 자연적 돌봄은 돌봄을 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되므로 도덕 이전의 선인 거죠. 도덕 이전의 좋은 상태가 뭐냐면 자연적 돌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한밤중에, 나딩스의 예입니다. 한밤중에 울고 있는 자녀를 돌본다는 것은 육체적인 수고가 따르지만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을 윤리적 노고라고 칭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적 돌봄인 거죠. 어머니가 본능적으로 자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걸 울고 있는 자녀를 보면서 일반적인 자녀요. 일반적인 부모는 특별히 어머니는 자녀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울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울지 않게 한 것이 윤리적 돌봄이라 하지 않고 이제 나딩스는 자연적 돌봄이라고 합니다. 자연에 대한 돌봄의 의무감은 어떤 윤리 이론이나 타인의 강제적인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죠. 부모님이 어머니가 스스로 하는 거니까 타인에 의한 강제가 아니고 어머니가 눈앞에 있는 자녀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연적 돌봄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타자는 다른 어떤 이론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 타자, 살아있는 사람이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다는 건 어떤 이론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연적 돌봄의 감정과 내가 돌봐야 한다는 감정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어머니는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돌봄의 수행자가 자연적으로 돌보고 싶은 사람과 마주할 때 그는 전념 대신 혐오를 느낄 뿐만 아니라 동기적 전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이 돌보고 싶지 않는 사람과 돌봄 관계를 형성해야 할 때 자연적 돌봄의 감정을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때 발생하는 게 윤리적 감정인 거죠. 다시 말해 전념과 동기적 치환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돌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돌봄의 감정이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윤리적 돌봄, 의지적 노력이 필요한 거죠. 하고 싶지 않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윤리적 돌봄이 필요한 거죠. 이런 윤리적 돌봄의 감정이 요청되고요. 이 의지적 노력을 요구하는 윤리적 돌봄은 타인을 도덕적으로 만나는 관계이며 자연적 돌봄에 대한 경험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 전에 돌봤던 경험을 바탕으로 의지적으로 돌본다는 겁니다. 이처럼 윤리적 돌봄은 자연적 돌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휴맥에서 거의 이어받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연적 돌봄에서는 필요가 없었던 노력을 윤리적 돌봄에서 요구하고 있다고 해서 윤리적 돌봄을 자연적 돌봄보다 더 고양시켜야 할 필요는 없다고 나딩스는 말합니다. 칸트는 윤리적인 것을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나온 것과 동일시했습니다. 칸트의 순수 실천 이성 비판이나 이런 데서는 그랬습니다. 형이상학적 도덕적 형이상학 뭐 이런 책에서 칸트는 윤리적인 것을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 이 의무감은 선 의지에 대한 어떤 동경 이런 것에 나오는 건데
칸트에게는 이런 생각이, 이러한 관점이 윤리의 토대가 되는데, 나딩스나 휴메에게는 윤리적인 게 사랑, 의무감 이런 게 아니고요, 감정 그리고 어떤 느낌과 소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구별 자체는 옳은 것 같습니다. 칸트가 윤리적인 것을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나온다고 보는 것, 동일하게 보는 것은 이 구별 자체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윤리적 돌봄에 기초한 윤리는 돌봄의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적 돌봄에 의존하고, 따라서 자연적 돌봄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이 자연적 돌봄의 감정이 더 우선적이라고 나딩스는 생각하는 겁니다. 칸트도 비판하는 거죠. 여기서도 칸트와는 대적적인 거죠. 또 하나 이제 이런 윤리 도덕적 선을 쾌락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최대 행복, 최대 행복의 이론을, 도덕성을 주장하는 이 벤담을 이어받는 밀도 이 쾌락의 관점을 이어받아서 자기 방식대로 논의하는 거죠. 이 자유론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리주의라는 책에서도 윤리론을 최대 행복이라고 할 때 최대 다수가 가장 좋아하는 그걸 쾌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쾌락을 가장 늘리는 것을 도덕적 선으로 보는 관점은, 정리하면 흉, 그리고 벤담을 이어받는 밀,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쾌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딩스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딩스는 돌봄으로 바꿔놓는 거죠. 최대 행복이 보편적 집안이 아니고 자연적 돌봄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새롭게 이론을 말해 놓은 겁니다. 나딩스의 윤리적 돌봄은 규칙이나 원칙이 아니라 윤리적 자아 말합니다. 윤리적 자아와 윤리적 이상의 발달에 의존한다고 주장합니다. 윤리적 자아는 현실적 자아와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이자 돌봄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이상적 자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능동적인 관계라고 말합니다. 윤리적 자아인 거죠. ethical self니까 윤리적 자아는 나를 타자와 다른 사람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고, 타자를 통해 나 자신에게 다시 연결시켜주는 관계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에서 태어납니다. 윤리적 이상은 두 가지 감정, 다시 말해 인간이 서로를 향해 느끼는 자연적인 공감과 우리의 최상의 돌봄 및 돌보는 사람이었던 순간들을 유지하고 회복하며 증진시키는 열망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두 번째인 돌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최고의 자아상이라고 합니다. 윤리적 자아와 윤리적 이상은 우리가 자기 이익을 먼저 추구하고 싶은 상황에서 그 자기 이익을 먼저 추구하고 싶은 이 욕구를 극복하고 자연적 돌봄에서 윤리적 돌봄으로 이행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윤리적 이상을 학습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어디냐면 학교라고 하는 거죠. 윤리적 이상을 학습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학교입니다. 학교의 목적은 그래서 연속성과 돌봄의 분위기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학교의 연속성이 없다면 매우 복잡한 영역에서의 가르침은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도덕 발달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삶의 연속성과 관련된 관계성을 발달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이처럼 나딩스가 교육에서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것은 실용주의자인 두이의 영향 때문입니다. 두이의 연속성 개념은 인간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경험을 단절하지 않고 연결하는 어떤 개념입니다. 두이의 연속성과 더불어 성장 개념에 주목하는 나딩스는 두이가 성장이라고 불렀던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채 여가가 오직 우연적인 개인의 경험과만 결합되어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성장의 중요성, 학교의 연속성과 인간 성장의 중요성을 다시 재강조하는 거죠. 나딩스가 넬 라딩스인데, 넬 라딩스의 교육 철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이가 창안한 개념들을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두이를 반대하거나 비판하거나 아니면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냥 믿고 깊이 빠지라고 조언할 정도로 두이의 사상을 이어받고 있고 또 휴메의 생각도 이어받고 있는 거죠.
두의를 반대하거나 비판하거나 아니면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말고 그냥 믿고 빠져라는 거죠. 이 정도로 두의의 사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나딩스는 교육적 경험이 학생들의 과거의 개인적 경험과 반드시 연결되어야만 하고 또한 미래 경험을 확대 심화시켜야만 하며 과거와 미래 두 방향의 연속성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두의의 개론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나딩스가 배려, 정의, 평등 이 책에서 배려, 정의, 평등이라는 내용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클 카치 외에 여러 사람들의 글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이 정의와 배려에서 나딩스에 따르면요, 교육은 가정생활, 자녀 양육, 이웃과의 정, 심리적 감상, 도덕적 민감성과 이 환경에 대한 지혜, 종교적 또는 영적 지능, 완전한 삶의 다른 측면에서의 주인 정신을 위한 배려라고 말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교육은 이 책에서 교육을 정의합니다. 가정생활, 자녀 양육, 이웃과의 정, 심리적 감상, 도덕적 민감성, 환경에 대한 지혜, 종교 또는 영적 지능, 완전한 삶의 다른 측면에서의 주인 정신을 위한 배려, 돌봄인 거죠. 배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돌봄으로 번역하기도 하니까요. 주인 정신을 위한 돌봄 배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교육을 단지 경제생활과 시민의식을 위한 준비만이 아니라 삶 자체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봄은 강한 신뢰 관계를 위해 시간과 연속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만남 안에서의 돌봄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딩스는 돌봄 교육의 연속성을 목적, 장소, 사람, 교육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합니다. 목적, 장소, 사람, 그리고 교육 과정. 이게 다 연속돼야 된다는 거죠. 교육 연속성이니까요. 목적도 있어야 되고 장소도 필요하고 또 사람도 필요하고 또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도덕적 목적에 충실한 교육, 학교와 가정의 연계성, 교사의 연임제, 돌봄 중심의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교육에서 유행하는 사상과 이론에 희생되고 있으며 너무나 자주 오래된 실무의 나쁜 것들과 함께 좋은 것들이 같이 포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교육의 연속성 네 가지가요. 나딩스는 많은 교육자들이 학문적 문제에만 전념해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연속성과 돌봄에 대한 학생들의 기본적인 요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딩스는 자신의 돌봄이 보편적 사회적 과정으로서 윤리 교육뿐만 아니라 건강 돌봄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몇몇 간호학자들은 나딩스의 돌봄 윤리가 내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거죠. 특히 에드워즈라는 분은 간호 실무에서 간호사가 나딩스적 돌봄을 실천하는 것이 존재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합니다. 나딩스에게 돌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 좌표축으로부터 벗어나 타인의 좌표축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좌표축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에드워즈는 나딩스의 입장을 비판합니다. 또 햄과 그녀의 동료들은 나딩스의 돌봄과 같은 이타적 돌봄이 너무나 이상적이고 로맨틱한 돌봄으로 인식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나딩스의 돌봄 윤리가 간호사에게 자기 희생이라는 과중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또 에드워즈와 여기서 햄과 그녀의 동료들이 비판하는 거죠. 여성주의 윤리학을 대표하는 호그랜드라는 분에 따르면 나딩스의 돌봄은 어머니와 자녀, 치료자와 대상자, 교사와 학생의 관계와 같이 지나치게 불평등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또 비판합니다. 불평등한 관계에서의 돌봄은 일방향적이라고 하는 거죠. 쌍방향적이 아니고 그 관계, 일방향적 관계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한쪽이 다른 한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권력적이고 의존적 관계, 곧 축소된 돌봄 관계라고 호그랜드는 비판합니다. 이러한 축소된 관계는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이 지배자로 부각하게 되고 돌봄을 받는 사람은 피지배자로 그 역할이 용서가 될 뿐만 아니라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과 힘을 남용해서 상대방을 억압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으로서의 자연적 돌봄과 윤리적 돌봄이 나딩스는 주장하고 있지만 그리고 간호의 보편적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러 실제 돌봄에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나딩스의 이런 이상과 사상을 옹호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간호학에서는 이렇게 비판하는 여러 간호학자들이 여성주의 윤리학을 대표하는 호그랜드도 비판하고 있고요. 또 나딩스의 방금 보았던 햄과 에드워즈 이런 분들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감정으로서의 자연적 돌봄과 윤리적 돌봄을 살펴보았고요. 또 이에 대한 비판도 살펴봤습니다.